자, 어저께 저녁에 이 뉴스가 나왔죠. 신라호텔 제가 어제 그래서 7시 좀 넘어서 급하게 막 전화하고 막 그랬는데, 결론은 신라호텔에 대한 그 객실 112개가 취소가 되었다. 다만 이제 어제 그 신라호텔의 뷔페는 저녁 시간은 다 지금 예약이 안 됩니다. 제가 어제 확인을 전화로 직접 했고,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객실이 취소가 된 상황. 근데 이 신라호텔 객실이 한 400 몇 개 될 거거든요. 그 중에 일단 112개가 취소가 됐다. 이 기사가 어제 나오고 나서 이제 오늘 새벽에 뉴스가 나왔죠. 시진핑은 경주에서 2박 3일을 묵을 것이다. 다만 이것도 뭐 방한 형식은 확정이 되지 않았고, 일단은 경주 체류 일정이 확정이 돼 있다. 그러니까 신라호텔은 캔슬이 됐어도 중국 정부에서 한국으로 오는 거는 확정이 돼 있다라는 거죠.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내년 의장국이라서 늘 이 의장직 인수, 그리고 다음 연도의 의장국이 전년도 의장국에 방문하는 에이펙 관행, 관례상 시진핑이 오는 거는 확정적이다. 우리는 이 인사이트는 이미 있죠. 그래서 신라호텔이 캔슬이 됐어도 시진핑은 경주로 올 것이다. 그러니까 즉 방한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전략을 잡을 때, 만약에 신라호텔 취소됐다고 해서 오늘 혹시나 이제 이 중국 시진핑 방한 관련주들이 갑자기 하락을 한다, 그럼 기회라고 생각하고 밑에서 잡을 겁니다. 왜냐면은 방한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우리는 뭐 신라호텔을 가든 어디를 가든, 물론 신라호텔로 가는 거라면 우리가 좀 더 확률적으로 높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았는데, 뭐 그게 뭐 캔슬이 됐어도 시진핑 방한한다라는 거는, 경주로 방한한다라는 거는 확정이 되었으니까, 오피셜만 없지 지금은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 신라호텔 캔슬건으로 하락이 나온다, 혹시나 조정이 나온다, 그럼 기회라고 생각하고 밑에서 분할로서 접근하는 전략 그대로 이어갑니다. 그리고 단기 전략과 스윙 전략 두 개의 동시에 투트랙으로 간다라는 생각, 이 전략 똑같고요. 단기 전략은 일주일 이내 기간으로 그냥 각자의 그런 기준을 잡고, 뭐 만약에 뭐 3일이면은 3일,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잡고 나서 뭐 이 안에 반응 나오면은 익절하고, 이 안에 반응 안 나오면 손절하고, 다시 그 다음에 재접근을 하고, 이런 관점. 단기 전략은 스윙은 그냥 그대로 이제 음봉 때마다 모아간다는 전략, 그 생각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D램 관련해서 드램 재고가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. 이 재고에 관련된 거를 통계를 시작한 이래로 지금 D램 재고가 역대 최저.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D램에 대한 이 생산량이 분기 기준에 193만 장, 라이벌인 뭐 하이닉스, 마이크론은 150, 120만 장, 훨씬 삼성이 높죠. 그래서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 반도체 HBM4라든지 아니면 뭐 D램 관련 뭐 이런 쪽들, HBM4로 가려면 D램이 절대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 반도체 이슈를 기준으로 보는 관점 그대로 동일하고요. 모아간다라는 관점 동일합니다. 어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관련해서 어제 엑시콘이 아마 VI를 다녀왔고, 그런 식으로 여러 종목들이 뭐 단체적으로 올라가진 않지만 야금야금 이렇게 모아가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반도체 이렇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, 그 다음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 이슈가 나오면서 기판 쪽이 움직임이 나왔는데, 움직임이 나왔어도 저는 이쪽 같은 경우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아가는 관점, 그리고 반도체가 순환매가 나올 때 저전력 관련으로 해서 이제 이쪽 이슈도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도 오히려 음봉일 때 여기도 모아가는 관점 동일합니다. 뭐 급할 이유는 없고요. 다만 모아갔을 때 어제처럼 이제 상승이 나와서 만약에 익절 구간이 나온다, 그럼 익절하고 다시 밑에서 보는 거고, 익절 구간이 안 나온다, 그럼 그대로 음봉에서 모아간다는 관점 동일합니다. 그래서 반도체는 오히려 떨어질 때 모아가거나 아니면 그냥 횡보할 때 모아가는 그러한 관점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. 급하게 뭐 위에서 막 잡고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. 그냥 지금 뭐 횡보를 하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하락이 나올 때, 그럴 때 이제 모아간다라는 관점. 그러면 이제 평균 단가가 낮아지면서 좋은 위치를 이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. 스윙 관점 동일합니다. 그리고 반도체는 제가 추석 연휴에 한 번 더 상세 인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글을 작성을 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. 배터리 화재 관련해서 어저께 배터리 화재 관련주들 뭐 보안, 클라우드,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뭐 나오긴 했습니다. 물론 이제 이 테마로서의 현실적인 전략 접근은 뭐 클라우드 쪽이나 뭐 이런 쪽이나 조금 가능했고, 나머지는 갭 두고 이제 내려오는 모습들이라서 아마 생각보다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셨을 텐데,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는 당일 전략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, 다시 한번 오늘 당일 전략으로 볼 거는 사이버 보안하고 클라우드입니다.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어저께 장 마감 오후장쯤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클라우드 DR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제일 시스템, 이런 클라우드 DR 시스템에 관련된 이 부분이 아마 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전략 접근을 다시 했고, 지금 전상망 자체가 복구가 어제 밤 기준으로도 이제 12.5%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. 10분의 1을 겨우 넘어
넘어섰다라는 부분, 복구율이 더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부분, 더딘다라는 부분이 일단 오늘 당일까지의 전략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겠고요. 왜냐면은 이게 전 상망이 계속해서 복구가 느려진다고 하면 이제 클라우드 DI 제 서비스 제 시스템 여러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관련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,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오늘까지만 일단 전략을 볼 거고요. 보안 같은 경우는 이번 이제 화재로 인해서 에이펙 정상회의 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어제 저녁 6시를 기준으로 사이버 위기 경보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부분, 원래 평소라면은 그냥 이런 뉴스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겠는데, 최근에 사이버 보안 관련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보안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. 그리고 조정이 살짝 나온 것들이 있었고, 어제 같은 경우에 전산실 화재 때문에 일부 이제 보안 관련주들이 올라갔거든요. 그리고 다시 내려오긴 했는데, 그래서 이제 이 최근에 변동성 있던 테마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이버 위기 경보가 상향 조정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재료가 될 가능성을 한번 보는 겁니다. 최근 강했기 때문에,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조정이 살짝 나오고 다시 이제 이러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재료로서 볼 필요성이 있겠다. 왜냐면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도 얘기했고 대통령도 얘기했고 여러모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이 화재 테마의 확장으로서, 그래서 오늘 사이버 보안하고 클라우드를 당일 전략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이어갈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, 일단은 당일 전략으로 본다. 왜냐면 이 화재 관련된 테마는 결국은 길게 가지는 못할 겁니다. 그래서 그냥 당일 전략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 정도 가볍게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.